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창세기 6번째 장, 프로메테스의 불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이미지, 인간의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에너지가 보이시죠? 프로메테스.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전해준 티탄입니다. 그 대가로 그는 영원한 고통을 받았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인류에게 전해준 것은 과연 구원이었을까요? 아니면 판도라의 상자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거대한 기계 장치가 보입니다.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을 내뿜고 있죠. 2055년 인류 문명은 벼랑 끝에 섰습니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태양의 에너지, 핵융합입니다. 태양이 수십억 년 동안 타오를 수 있는 그 원리를 지구 위에 구현하겠다는 것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하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선택지가 없었을까요? 화면 왼쪽을 보시죠. 기후붕괴와 자원 고갈로 촉발된 제2차 대공황이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인류 문명은 소등, 영어로 블랙아웃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시는 침수되고 에너지는 바닥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깨끗한 연구시설이 보이죠. 프랑스 남부 카다라슈 지하 벙커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희망인 프로메테스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곳이에요. 수석 물리학자 강민우 박사는 30년의 연구 끝에 지구상의 인공 태양을 구현하여 에너지 무한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화면에 강민우 박사와 그의 팀이 보입니다. 긴장된 표정들이죠. 모니터에는 임계점이라는 경고가 떠 있고요.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1억도, 지구상의 태양을 구현하라. 1억도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태양의 중심부 온도가 약 1500만 도입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핵융합을 일으키려면 그보다 더 높은 1억도가 필요해요. 태양은 거대한 중력으로 압력을 만들지만 지구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온도로 보상해야 하는 거죠. 강민우 박사의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 그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화면 오른쪽에 온도 그래프가 보이실 겁니다. 1천만 도, 5천만 도, 그리고 1억 도. 높이 30m의 토카막 반응로, 프로메테스1이 가동됩니다. 토카막이란 도넛 모양의 자기장 감옥이에요. 초전도 자석이 13테슬라의 보이지 않는 자기장의 감옥을 형성합니다. 중수소와 삼중수소 연료가 플라즈마 상태로 변하며 온도가 1억 도를 돌파합니다. 그런데 곧 플라즈마는 짐승처럼 날뛰며 불안정성을 보여요. 여기서 강민우 박사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AI 헤파이스토스에 접속합니다. 함께 플라즈마를 미세 조정하여 완벽한 도넛 모양의 고리로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드디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Q10, 이게 왜 기적인지 설명드릴게요. Q값이란 투입 에너지 대비 생산 에너지 비율입니다. Q가 1이면 넣은 만큼 나오는 거고 10이면 넣은 것의 10배가 나오는 거예요. 핵융합 반응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며 Q값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10을 돌파합니다. 이건 점화, 영어로 이그니션에 성공했다는 의미입니다. 반응로가 스스로 타고 있다는 뜻이죠. 바닷물 한 컵으로 한 가정이 평생 쓸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열린 겁니다. 하지만 환호성 속에서 무언가 잘못됩니다. 화면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경고 메시지가 보입니다. 제4구역 냉각수 압력 저하, 밸브 404, 4095 수동 개방됨. 환호성 속에서 강민우 박사의 콘솔에 붉은색 경고등이 켜집니다. AI가 통제하는 냉각 시스템 밸브가 수동으로 열렸다는 건 명백한 외부 개입을 의미해요. 누군가 반응로를 과열시켜 폭발시키려 했습니다. 강민우 박사는 자신의 관리자 권한으로 비상냉각 프로토콜을 실행하여 가까스로 재앙을 막습니다. 성공의 순간 위기가 몰려옵니다. 화면에 두 가지 위기가 보이시죠? 왼쪽은 외부의 위기입니다. 핵융합 성공 소식이 유출되자 에너지 시장이 붕괴하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마비됩니다. SNS에서는 과학자들을 악마라 비난하기 시작해요. 석유, 가스, 원자력, 기존 에너지 산업 전체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 거죠. 오른쪽은 내부의 위기입니다. 검은 무장 헬기와 함께 다국적 군수기업 RS와 프랑스 정부 관료들이 통제실에 들이닥쳐 프로젝트의 통제권 이양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이 기술이 공개되면 테러리스트들이 수소폭탄을 만들 겁니다. 질서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죠. 화면을 보시면 두 남자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무장 병력이 서 있고요. 왼쪽 남자가 말합니다. 이 기술은 통제되어야 합니다. 오른쪽에 강민우 박사가 대답합니다. 독점을 말하는 거겠죠. 화면 아래 타이머가 보이시나요? 강민우 박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시간입니다.
1시간 안에 기술을 넘기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인류의 운명이 한 남자의 어깨 위에 놓였습니다. 강민우 박사는 AI 헤파이스토스에게 묻습니다. 화면 왼쪽의 질문을 보시죠. 에너지가 무한해지면 인간의 탐욕도 멈출까? 헤파이스토스는 수억 건의 데이터를 시뮬레이션한 후 차갑게 대답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답이 나와 있어요. 부정적입니다. 탐욕은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교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이 기술이 특정 집단에 독점될 경우 더 큰 전쟁의 트리거가 될 확률이 99.8%입니다. 강민우 박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시간. 그는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선택지 A는 RS에게 기술을 넘기고 통제된 질서 아래 영웅으로 남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명예롭죠. 선택지 B는 기술을 전 세계에 공개하여 혼란스러운 자유를 택하고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만인을 위해 기술을 공개하는 프로메테스 프로토콜을 실행하기로 결심합니다. 방폭문이 폭파되고 병사들이 들이닥치는 순간 강민우는 엔터키를 누릅니다. 핵융합 기술의 모든 설계도와 데이터가 전 세계 1,500만 개의 서버와 노드로 전송됩니다.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는 동시에 그는 개머리판에 맞아 쓰러지고 체포됩니다. 오른쪽 이미지에 그 순간이 묘사되어 있죠. 화면 아래 그의 마지막 말이 보입니다. 내가 말했지. 태양은 모두의 것이라고. 화면에 지구가 보입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뻗어나가는 에너지의 줄기들, 한 남자의 선택. 그가 연 것은 희망이었을까, 판도라의 상자였을까? 강민우 박사는 프로메테스가 되었습니다. 신의 불을 인류에게 전해주었죠. 하지만 프로메테스가 영원한 고통을 받았듯 그도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류도.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강민우가 체포된 직후 AI 헤파이스토스가 그의 마지막 의식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구에서 달과 화성으로 뻗어나가는 빛의 선들이 보이시죠? 무한한 에너지는 인류를 중력의 속박에서 벗어나 우주시대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헤파이스토스의 메시지가 화면에 나와 있어요. 박사님, 전 세계의 에너지 선물 시장이 영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항공우주 관련 주가가 500% 이상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인류는 이제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요가 평화를 가져왔을까요? 화면을 보시면 목성 궤도에서 거대한 우주 함대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아름답지만 섬뜩한 광경이죠. 풍요는 평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전쟁의 무대를 더 넓고 더 파괴적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AI 헤파이스토스의 예측대로였어요. 신이 된 인간은 과연 악마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핵융합 엔진을 단 거대 전함들이 목성 궤도에서 대치하고 행성 파괴급 무기들이 서로를 겨누며 인류의 운명을 건 최후의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200년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서기 255년, 에너지의 족쇄가 풀린 인류는 폭발적으로 팽창했으나 필연적인 분열을 낳았습니다. 하나였던 인류는 네 갈래로 찢어졌어요. 화면에 네 집단이 보이시죠? 제네시스는 화성에서 유전자를 개조한 생물학적 완벽주의자들입니다. 메카니쿠스는 달과 궤도에서 기계와의 융합을 택한 불멸의 존재들이고요. 하이브리두스는 소행성대에서 생존을 위해 기술을 잡종처럼 섞은 개척자들입니다. 그리고 호모사피엔스는 지구에 남아 과거를 지키는 순수 인류죠. 이제 이 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결핍이 사라진 사회에서 인간은 무엇을 욕망하게 될까? 결핍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서는 것은 만족일까? 아니면 더 큰 공허일까? 두 번째 질문. 위대한 기술은 인류를 통합시키는가? 아니면 더 멀리 흩어지게 만드는가? 우리가 같은 인간이라 부를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세 번째 질문. 당신이 강민우 박사라면 신의 불꽃을 독점하겠는가? 아니면 세상에 뿌리겠는가? 통제된 질서와 혼란스러운 자유 중 무엇을 택하겠는가? 이 질문들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은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화면에 미래 도시와 네 종류의 인류가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새로운 창세기 사피엔스와 그의 친구들. 오늘 6장 프로메테스의 불에서 우리는 한 남자의 선택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무한한 에너지는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인류를 갈라놓은 저주이기도 했죠. 새로운 창세기 문피아에서 연재 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